안녕하세요. 저는 TUV 슈드코리아에서 근무하는 민철휘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산업용 사이버 보안과 IEC 62443 표준에 대한 개요 내용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30분인 관계로 중간에 어, 자료 내용이 좀 끊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 시간 되는 대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산업제어 시스템에 위한 사이버 보안과 2번 용어 및 기본 개념, 3번 IC 6243의 세부 사항 소개, 4번 IC 6243 인증 방법입니다. 일단 오늘 계획은 2번에서 3번 초입까지 발표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기를 4차 시기라고 하는데요. 발전을 보시면은 열 에너지를 활용한 기계의 등장과 1차 산업혁명이라 기계의 등장이 1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다리, 터널, 항만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시작되었고요. 전기로 조립 라인과 컨베어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의 가치, 즉 공급자 중심의 산업 문화가 수요자의 니즈로 중요 가치가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현재 시기인데요. 현재 시기 및 지금 중독인데 주요 키워드는 정보 공유, 자동화, 인터넷, 과학과 기술의 급발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기의 지능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빅데이터 및 통신 산업의 발전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인지 랜드스케이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모든 장비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게 되었고 당연히 상호 간 통신 방법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직접 기계나 장비를 조작하는 방법에서 현재는 메인 컨트롤 스테이션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장비 관리 및 조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통신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상용 기성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CIP 세이프티나 프로피 세이프, 오픈 세이프티,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FSO의 통신 방법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모듈의 개발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장비 간의 통신 방법의 발전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면서 기업 및 기관은 자산의 손실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이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규정을 개정하는 니즈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오브 사이버 어택인데요.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면은 이제 리스트를 보시면은 발전 설비, 수처리 설비, 산업 생산 설비 등 가리지 않고 이제 해킹이 진행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해 전 농협은행이 이제 해킹을 당한 게 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예를 보면은 2010년에 이란 원자력 발전소의 원심 분리기를 이제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해서 이제 고장을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원자력 발전소라는 주요 안전 시설을 공격한 아주 위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한 해킹 툴은 스트넉스라고 하는데요. 2010년 6월에 발견된 윈 바이러스입니다. 동작 원리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서 감염되어서 지멘스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있고 후에 지멘스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패치를 적용해서 대비를 하였습니다. 스톡스넷은 산업 공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업 기반의 시설의 취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개발팀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턴에게 개발팀이 5명에서 30명 사이 규모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킹이 이제 조직적이고 범죄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니즈가 더 강화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이버 공격의 방법과 기술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례로 이제 보안 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사이버 리얼타임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제 해킹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맵입니다. 사이버 서큐리티 인터내셔널 리퀘어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럼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격들이 대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규격으로는 ISO 27001과 62443이 있습니다.
27001은 ISO 9001과 14001, 즉 품질 및 환경 경영 시스템과 같은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의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43 같은 경우는 인력, 부품, 시스템 경영의 전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니스트나 한국의 KS, 중국의 GBT 규격은 6243을 모디파이해서 각 국가별로 내셔널 디퍼런스를 가져가면서 규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SA라는 협회 기관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거는 뉴스로 나온 건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IS 협회와 IC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이제 규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유엔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IC는 TC65 워킹 그룹 10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여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뭐 언제 편찬됐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규격 같은 경우는 보통 구매를 해서 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구매가 힘드시면은 KS 규격 열람 홈페이지를 이제 나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한글로 번역된 규격의 경우 무료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안 되고요. 다음 컨텐츠입니다. 다음 컨텐츠는 용어 및 기록 개념인데요. 아무래도 이 분야가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용어 및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약어 내용인데요. 처음 접하는 이제 영역의 규격을 볼 때는 약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규격에서 다루는 동일한 약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살펴보고 규격을 읽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읽다 보면 이제 앞으로 약어 쪽으로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게 되는데, 일단 한번 훑어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규격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뭐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OS라든지 뭐 SIS라든지 뭐 이런 영어들이 있고요. 다음은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의 내용인데요. IACS라는 내용입니다. 이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62443에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타겟이 IACS에 대한 우리 시스템을 이제 보호하는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IACS 정의를 보면은 산업 프로세스의 운영과 관련이 있으며 안전, 보안 그리고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정책 모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62443의 적용 범위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제어가 되는 모든 생산 설비 및 발전 시스템과 인력, 관리 시스템이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 시스템 인증과 제품 인증, 소프트웨어 인증 등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C 62443에 대한 오버뷰인데요. ISCS의 사이버 보안의 이해를 위해 뒤에 나오는데 미리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62443의 전체적인 규격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6243-1번 같은 경우는 일반 제너럴 내용이고요. 다시 2번은 관리 및 정책, 인력 풀에 대한 내용이고, 다시 3번은 시스템 및 관리, 다시 4번은 부품의 영역에서 대상 규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시 2만 좀 별도로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2-1은 매니지먼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다시 2-2는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2-3은 패치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버그나 취약점을 고치기 위해 유지 보조 관점에서의 매니지먼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2-4번은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 서플라이어에 대한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개론적인 내용으로 넘어오는데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서큐리티라 사이버 서큐리티 두 단어의 차이점은 쉽게 서큐리티가 이제 인터넷 환경으로 넘어온 것이 이제 사이버 서큐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 IT와 OT입니다. 이제 IT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의 보호가 우선시였다면은 IACS에서는 OT,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및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어가 되는 장비 또는 설비 보호 및 인력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게 OT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이제 OT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OT 영역에서의 그 사이버 보안의 대책에 따라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중요성이 같이 증대되면서 63069라는 규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생산 설비, 즉 부품과 시스템 혹은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 이제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 장비나 시스템에 이제 오작동이 하거나 멈추게 되는데, 이때 사람이나 장비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서 이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규격은 이제 CFT PLC 자체가 이미 PL이나 뭐 CL이나 카테고리에 의해서 이제 61508이나 13849-1, 62061에 의해서 뭐 PLD, 카테고리 3, CL2라든지 뭐 그런 안전 등급을 가지고 있겠지만, 해당 장비가 이제 설치된 전체 시스템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서큐리티 쪽으로 만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시스템에 구성되는 프레임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필요하게 돼서 이 규격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파운데이셔널 리퀘어먼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6243의 기초 요구 사항이라고 합니다. FR1부터 FR7까지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이제 결국 최종의 세큐리티 레벨을 계산하는 요소로 사용하게 되고요. 하나씩 보면은 FR1 같은 경우는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장치 또는 정보의 무단 취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택되는 장치, 정보 또는 둘 모두에 대해서 액세스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FR2 같은 경우는 유즈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장치의 무단 작동 또는 정보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 장치, 정보 또는 둘 모두의 사용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선택한 통신 채널의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하여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컨피덴셜리티는 선택한 통신 채널의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여 도청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FR5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어서 Restrict Data Flow가 있는데, 이것은 인증되지 않는 소스에 대한 정보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 채널의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 FR6번 같은 경우는 Timely Response to Event인데, 적절한 기관에 통보를 하고 위반에 대해 필요한 법의학적 증거를 보고하고 업무상 중요하거나 안전에 중요한 상황에서 적시에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안 위반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Resource Availability는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 리소스가 가용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로 매겨지게 되고요. 이 총 점수의 매김으로써 세큐리티 레벨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위협과 취약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트위트와 이제 뭐 취약점인데, 보안을 이제 위반하고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 기능, 뭐 이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위험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해를 입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취약점은 이제 결함 또는 약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취약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수단을 통해서 악용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약점들을 정책, 제도, 장비, 통신, 소프트웨어 조치, 암호화 등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과 부분인데요. 결과 부분 같은 경우 영업의 뭐 비밀의 상실, 정보의 흐름의 중단, 생명, 생산성, 잠재적 손실, 한계적 파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또는 직원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되고, 환경을 훼손하고, 제어 중인 장비의 손상이 되고, 제품의 무결성을 송실되고, 공신력 상실, 회사 평판 상실, 법적 또는 규제 요건 위반, 소유권 또는 기밀 정보의 손실, 재무 손실, 기업 지역 또는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 이게 결국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의 삼성 담당자가 그 자료를 중국에 넘기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비용이나 기술 유출로 인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손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은행이 해킹이 되면은 그럼 재산상의 손실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을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산업 영역이 아니라 이제 커머셜 영역에서의 어떤 해킹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형 및 도관입니다. 구형 및 도관 같은 경우는 이제 62443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모든 설비들이 통신망으로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역을 존이라고 하고 해당 존의 보안을 준수하고 각 존 간의 통신 배선, 즉 도관을 어떻게 보안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존과 존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시스템이 되고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존이 되고 그 존 내부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존끼리 모여서 존 간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레이아웃 고객사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규격 내용을 갖고 온 건데요. 그 62443 3-3인가? 거기서 이제 갖고 온 거고 언엑스 A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역과 도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접속을 해서 DMZ라고 해가지고 비무장 지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쪽에서 넘어와서 그 초록색의 동그란 라인들이 이제 도관인 거죠. 도관이고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고 초록색으로 도관이 연결돼 있어서 각 분리되어 있는 영역 간에 어떻게 도관이 연결되고 이 도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무단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의 내부의 네트워크와 그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부 네트워크와 이제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의한 이제 서브넷 공간이라고 하는데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가 DMZ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DMZ 내의 컴퓨터에는 오직 외부 네트워크에서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즉 DMZ 안에 있는 호스트들은 내부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DMZ에 있는 호스트들이 외부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DMZ 안의 호스트들이 침입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게 되는 이제 뭐 방법입니다. BPCS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시설 또는 이제 장비에 대한 프로세스 제어 모니터링을 하는 처리 시스템이고요. 승인된 이제 설치 제어 전략을 기반으로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센서 및 프로세스 기기에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 위에 안전계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PLC가 좀 모양이 다른데요. 보면 세이프티 SIS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PLC가 붙어 있고 옆에 BPCS 같은 경우는 일반 PLC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SIS는 세이프티 레벨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인증 부품을 펑셔널 세이프티 인증 부품을 사용한 영역을 안전계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책입니다.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2443의 구성이 사람, 기술, 프로세스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파이어월, 안티바이러스 등의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험 정책을 세우고 뭐 지금 교육을 세우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나누는 시스템 인증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이고요. 물리적으로는 이제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서랍 뭐 각 개인 서랍이나 문을 잠그고 다니고 뭐 도어 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보안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요. 외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대책은 사용자나 컴퓨터가 인증, 뭐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로그인할 때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고요. 액세스 제어는 그 회사의 뭐 라이센스를 회사의 인원만 접속할 수 있게 이것도 또 액세스 제어를 하는 거고 권한을 준 사람만 해당 뭐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스 제어하는 거고 침입을 탐지하고 암호화하고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고 지원 격리 또 분리를 하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색을 해서 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IT팀에서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확인을 받는다든지 시스템 활동 모니터링하고 물리적 이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 위협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 정책, 업무 분리,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감사, 암호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서큐리티 레벨, 보안 레벨입니다. 보안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안 수준 0도 있는데 이제 0은 아예 나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0 같은 경우는 특정 요구 사항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0은 제외났고요. 보안 레벨 1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발적 또는 우연적 위반에 대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일반적인 노출에 대해서 이제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보안 레벨 2 같은 경우는 다음을 통해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의도적인 위반에 대한 보호인데 그거는 리소스가
저는 인원 리소스가 부족하고 일반적인 스킬이고 낮은 동기로 인해서 이제 이 정도는 보안 레벨 2로 보호가 되고, 보안 레벨 3는 적당한 리소스고 IACS를 통해서 스킬이 되어 있고 적당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안 레벨 4, 5는 확장된 리소스고 IS별 스킬이 다 있고 높은 동기부여로 이제 보안 레벨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서큐리티 레벨은 사이버 서큐리티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 가능한 레벨 이제 앞에 말씀드린 FR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SLC, SLT, SLA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업체에서 이거를 레이아웃을 짜거나 우리가 타겟팅을 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SL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수용 가능한 세큐리티 레벨이고요. SL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겟팅한 목표 값으로 하는 타겟팅 레벨입니다. SLA는 실제로 평가가 수행되고 나서 달성되는 레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록색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레벨이면 이제 SLT가 되고요. 빨강색이 SLA입니다. FR 값을 기준으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시큐리티 레벨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약어로 AC, UC, DA, DC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값들이 앞에 나온 FR 값에 대한 그 점수치입니다. 서큐리티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모든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나 어떤 세이프티 쪽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규격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규격이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세큐리티 레벨은 존 구역에 따라서 SLT를 초반에 설정하게 되고 대응책 그 SLC가 구현이 되고 SLA가 결국 어치브가 달성되는 일련의 절차를 라이프 사이클로 표시를 하고 문서화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숙도 레벨인데요. 이 부분은 뭐 CMMI라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공학적으로 역량 성숙도를 이제 평가하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 나오는 단어고 레벨 1부터 이제 4까지 있고 뭐 쉽게 뭐 말씀드리면은 개발하면서 레벨 1 같은 경우는 문서를 개발하면서 문서를 만들지도 않고 즉 이제 일관성 있고 반복성이 부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서 문서도 작성하고 관리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관리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레벨 3는 이제 개발하면서 문서와 프로세스 모두 있지만 개선 사항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 레벨 3라고요. 그거 하고요. 레벨 4, 5는 개발부터 전 과정에 이제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어 있고 완성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세스 관리란 이제 조직 프로세스 정의로부터 조직 훈련, 성과 관리, 조직 혁신 및 이행, 원인 분석과 해결, 형상 관리, 의사결정 분석 및 해결, 측정 및 분석 프로세스 진행 관리, 뭐 계획, 뭐 품질 보증,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 그다음에 뭐 요구 사항이 어떤지 확인하고 개발 관리하고 등 이제 많은 영역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 바이 디자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다 보시면은 뭐 수명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뭐 적절히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요. 네, 심춘 방어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은 해킹이나 외부의 위협을 이제 존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재 위협으로부터 외부에서 내부까지 일정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뚫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이제 AICS 같은 경우는 외부 방어가 하나하나 뚫리더라도 각 층 간의 내부 방어가 가능한 조치를 하고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IC 6243의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표준 조직 개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 기관과 ISA 두 개의 기관에서 이제 기술 보고서를 규격을 개발하고 두 가지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이 두 격의 목표는 안전한 산업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범위 및 목적은 뭐 앞에 똑같은 개념이고요. 뭐 사람과 프로세스와 기술을 간에 뭐 연계해가지고 뭐 잘 적절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62443의 개요는 규격이 되게 많습니다. 뭐 1이 4개가 있고 2가 뭐 5개가 있고 3이 3개가 있고 4가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결국은 저희가 오버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빠르게 하나씩 다시 1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1을 시리즈에 대해서 6243 다시 1 시리즈는 6243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용어 및 약어, 일반 사례, 케이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증 쪽에서는 발행이 안 되고 그냥 레퍼런스로 참고가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2 같은 경우는 다시 1부터 다시 5 사이버 시스템, 우리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구현되고 설계되는지에 대해서 절차와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1부터 다시 4까지 다시 1과 다시 4가 좀 중요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품 단위가 아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자, 인테그레이터가 해당 규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존을 구성하는 또는 존과 존을 구성하는 인테그레이터가 확인을 하는 규격이고요. 부품이나 이제 구성품 클라이언트를 개발은 다시 4 파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3입니다. 다시 3 같은 경우는 시스템 요구 사항인데요. 보안 사항은 이제 실제 어떻게 보안 사항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어떤 보안 기술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통 사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3-3에서 이제 해당 요구 사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뭐 품질 시스템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의 컴포넌트를 모여서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모여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입니다. 다시 4는 이제 컴포넌트 단위인데요. 제품의 개발을 수명주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설계 및 프로토타이밍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뭐 전체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개발 후에는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를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4-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대로 부품에 대한 스페시픽한 이제 개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이제 컴포넌트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는 이제 구성 및 통합이 해서 컨트롤 시스템이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통합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와 컨트롤 시스템이 프로덕트가 될 수가 있고 컨트롤 시스템과 솔루션을 묶어서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는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한 장으로 이제 표현해서 말씀드린 건데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사람을 프로덕트 서플라이어라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하부에 있고요. 이제 프로덕트 서플라이어는 해당 부품의 개발에 대해 프로세스를 만족하기 위해 오른쪽 보면은 4-1, 3-3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제품 자체의 인증은 4-1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 이 컴포넌트들이 컴포넌트나 프로덕트들이 합쳐져서 해당 존을 구성하게, 뭐 BPCS나 DMG나 SIS를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이나 이 존들이 시스템으로 묶여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즉 이제 시스템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위쪽에 이제 테이블에 있는데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그레이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2-4, 3-2, 3-3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통합자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 통합자들이 인테그레이터들이 이 묶여져 있는 시스템에 묶여져 있는 이 솔루션을 자산을 가져가 있는 이제 어셋 오너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납품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해당 시스템을 구성하는 해당 시스템을 이제 구성 및 통합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는 2-4번을 이제 준수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어세스 오너 자체의 요구 사항은 2-1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은 최종에는 이제 IS 9001이나 뭐 14001처럼 시스템 인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 사이버 서큐리티에 대한 시스템 인증인 ISO 27001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럼으로써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해당 솔루션은 보안이 구축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안이 이제 구축된 솔루션은 결국 유지 보수할 때는 2-3, 2-4, 4-1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규격을 읽어보면 소프트웨어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로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쉽게 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증을 어떻게 뭐 하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발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